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저희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조명해 보고 있는데요. 월요일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주에 시장 흐름부터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좀 지지부진하다가 막판이 어두웠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의 흐름들 한번 짚어주세요. 네, 지난주 흐름이 사실 월화수와 그리고 목금 이렇게 두 파트로 좀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월화수만 놓고 보면 월요일은 소폭 상승했고요. 화요일은 소폭 하락했고 다시 수요일 소폭 상승. 전체적으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월요일 상승해서 4포인트 상승했고 화요일 4포인트 하락했고 수요일도 거의 4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었는데 이 기분이 좀 쎄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이 월화수의 지수의 변동은 적었지만 좀 조마조마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의 변동이 좀 적었고 수급도 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 있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이 월요일과 화요일 지수의 변동폭은 제가 굉장히 좀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한 1조 원 정도의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강한 순매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 지수가 좀 적게 하락하더라도 마음이 좀 조마조마해지죠. 그렇게 잘 버티다가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수를 차트를 보더라도 이 거의 2600선 언저리까지 많이 갔었죠. 이 2600선 언저리까지 2575포인트가 이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종가가 2575포인트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근접해 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다가 목요일과 금요일 하락하면서 다시 2550포인트 아래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수는 사실은 상단에서 좀 상승 흐름보다는 좀 하락 흐름으로 차트가 살짝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코스피 지수 차트 같은 경우는 좀 마감을 했고요. 수급적으로 본다라면 제가 좀 전에 기관이 월요일과 화요일 1조 원이 넘는 순매도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의 수급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매도와 매수를 나눠본다라면은 월요일과 수요일은 매도를 했고요. 화, 목, 금 3거래일은 매수를 했는데 월요일과 수요일 매도 금액은 굉장히 작습니다. 월요일은 168억 매도했고요. 수요일은 69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관망이 가까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화, 목, 금은 3,888억 원, 목요일은 1,542억 원, 금요일은 2,778억 원. 그래도 의미 있는 매수를 보여줬거든요. 상당히 잘 매수로 버텨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왜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이 수요일 날은 449억 원 순 매수를 했지만 그 외에 4거래일 모두 순 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을 유발한 부분은 기관의 처음에 원인은 있었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부분이 개인들의 매도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외국인이나 기관 둘 중에 한 곳이 한 매수 주체가 크게 매수를 하고 개인은 주로 매도를 한다. 그러면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난주 같은 경우 목요일과 금요일은 개인의 매도가 하락을 좀 더 크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만 놓고 보면 외국인의 매수와 기관의 매도가 맞섰는데 목요일과 금요일은 기관의 매도에 개인의 매도가 가세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전체적으로는 순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의 매수의 중심에는 단연 이 한 종목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수급 보시면 정말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이 이 5거래일 동안 8천억 순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은 5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순매수를 했고요. 특히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 3거래일은 굉장히 많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월화 이틀 동안은 약 한 4,700억 정도 순매수를 하는 강한 순매수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외국인의 순매수 전체 금액보다도 삼성전자 순매수 금액이 더 클 정도로 외국인은 전기전자 섹터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를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기관의 수급을 좀 놓고 보면은 기관은 제가 순매도에 좀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의 순매수의 중심에는 SK 하이닉스가 있었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좀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뭐 외국인이 삼성전자 산 만큼 8천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기관은 SK 하이닉스를 3거래일 동안 그래도 꽤 많은 금액으로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섹터별로 조금 더 크게 넓혀서 좀 본다라면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제가 두 종목 많이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전자 섹터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이 가장 강하게 좀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도 많이 샀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 후반에 이 악재가 한번 터졌었죠. 그러면서 살짝 수급이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섹터는 1위는 전기전자, 그 다음에 운수장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융주, 은행주들까지 이렇게 세 섹터를 외국인은 집중적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코스닥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도 제가 차트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살짝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은 좀 더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도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좀 하락이 좀 깊었었는데 코스닥은 하락이 더 깊었죠. 이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르게 이 거래일 동안 좀 음봉이 깊어지면서 하락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선 당연히 좀 하회를 했고요. 하락 첫날인 목요일 날 900선을 깨면서 아래로 떨어졌고 그리고 하락 둘째 날은 21선까지 하회를 하면서 하락폭은 코스피보다는 좀 더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코스피보다 좀 더 코스닥이 좋지 않은데요. 5거래일 연속 개인은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5거래일 내내 순매도를 했습니다. 거래대금은 13조 원 이상에서 잘 움직이긴 했지만 좀 하락하면서 거래대금이 실리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주 초반에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수급을 본다라면은 종목별로는 단연 2차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주에 안 그래도 2차전지 소재업체들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된다. 2027년에서 2030년까지의 밸류에이션은 좀 당겨왔다. 이 가격적으로는 오버슈팅 구간이다. 이런 분석들이 좀 증권가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공매도 대차 잔고도 늘어나고 있고 공매도 걱정이 되고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근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만큼 개인들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갔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테슬라도 막판에 좀 하락을 깊게 보여주면서 국내 2차전지 소재업체 같은 경우도 좀 하락을 했는데요.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LNF 이 세 종목 같은 경우 보시면 차트가 좀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세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이 비중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의 지수 전체적인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 900선도 하회를 하고 21선까지 하회를 하면서 다시 800선대 중반 정도까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코스닥 시장은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 코스닥 시장보다는 변동성이 좀 적긴 했지만 코스피 시장처럼 좀 아슬아슬한 모습이 계속적으로 좀 나왔죠. 분명히 미국은 어닝 시즌에는 항상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항상 70%를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 미국 시장은 대체적으로 어닝 시즌 초기에는 좀 상승하는 모습들, 이 실적을 기대하면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아니라 다를까 지난주에도 미국 어닝 시즌을 기대를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매수세를 상쇄하는 물량들이 꽤 나왔죠. 첫 번째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었습니다. 시장이 좀 조마조마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도 좀 아슬아슬했죠.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반도체와 전기전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지금 자체는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을 내고 싶은 욕구가 좀 강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 이 가격이나 전기차에 대한 이 가격 인하가 시장에서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테슬라가 좀 강하게 하락을 했죠. 안 그래도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들 하락을 불러일으키고 싶었는데
테슬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국내의 2차 전지 업체들 하락까지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미국에서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주가 주 후반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 후반에는 이 미증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는 특정 섹터가 굉장히 강했다, 약했다라기보다는 기술주들은 시가총액 비중이 좀 높았던 기술주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 주 후반에 펼쳐졌고요. 강한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섹터로 묶기보다는 개별 기업들 중에서 특정 뭐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든지 아니면은 호재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이 뉴스가 있는 개별 기업들 장세 정도로만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전체적으로는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좀 하락하는 모습, 국내 시장과 유사하게 좀 주 후반에 좀 하락하는 모습으로 시장은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와 미증시를 한 번에 정리를 주셨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코스피 시장 외국인의 매수가 좀 주요했는데 반도체는 그래도 수급 흐름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2차 전지가 시장을 강하게 이끌다가 결국 2차 전지에 의해서 다시 한번 무너지는 낙폭이 커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미증시는 아무래도 어닝 시즌 초기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있으면서 약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그 가운데서 또 개별 종목 장세가 강하게 펼쳐졌는데요. 그럼 이사님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주요 일정들이 남아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전체적으로는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에 가장 주목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주에 좀 부진했는데 국내 증시에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선 화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실적이 있고요. 수요일에는 메타, 목요일에는 애플과 아마존,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가장 크게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금요일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 실적 말고 드디어 이제 굵직한 경제 지표가 나옵니다. 미국 PCE 물가지수 나오는데 최근에 호재보다는 좀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미국 PCE 물가지수 너무 높아도 안 되고요.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너무 낮으면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하락할 거고요. 너무 높으면 다시 금리 인상 얘기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표로는 금요일에는 미국 PCE 물가지수, 그리고 그 전에는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에 있는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있는 실적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실적과 더불어서 지표에 대한 발표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사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예상치가 좋게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좋지 않은가요? 전체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치는 괜찮은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괜찮은 모습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안 좋은 회사들도 컨센서스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컨센서스가 떨어진 상태에서 대체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게 미국 시장의 좀 성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실적이 발표될 때 크게 사실 실망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그래도 이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애플, 아마존 모두 다 국내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할 수 있는 종목이 나오는지 정도는 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한 실적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번 주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략들도 알려주세요.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지수 상승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지수 상승보다는 그래도 좀 하락에 무게감이 좀 더 실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굉장히 크게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일정 부분에 대한 조정,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특히 하락이 좀 나온다라면은 코스피도 뭐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만 코스닥의 하락이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조심을 하시면서 특히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수 상승 제한적이고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 이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 두 가지를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2차 전지와 리오프닝 관련주. 2차 전지는 지난주에 테슬라로 인해서 좀 더 크게 폭탄이 한번 터졌죠. 하락이 좀 촉발되는 모습이 있었고, 리오프닝 관련주는 미중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다시 한번 갈등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지난주에 면세점, 여행, 항공, 그리고 화장품까지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두 섹터가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 하락은 어느 정도 주 초반에 지난 이후에는 멈출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반등에 대한 모습이 언제쯤 나타날 것인지를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사실은 악재가 크게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를 좀 걱정했었던 건데 지난주에 그런데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수급이 좋았죠. 외국인이 과연 이번 주에도 삼성전자를 사주는지 여부는 이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국내 증시와는 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지수 상승은 좀 제한적이고요. 지수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이번 주엔 좀 더 높아 보이는데 이 와중에 지난주에도 펼쳐졌었던 이 개별 종목 장세, 실적이 어닝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오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개별 종목 장세가 이번 주에는 미국 증시도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인사이트 시간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번 주는 미국의 기술주들 실적 발표들이 대거 예정되어 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역시나 반도체 투톱의 확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1분기 성장률의 향방을 가를 지표들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